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들으면서 파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가 8위인 가장 큰 이유는 불펜 문제입니다. 삼성 라이온즈 불펜 문제 할게요. 필승조 냉정하게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김태훈, 이호성 탑팀 가면 필승조 강할까요? 이거부터 좀 질문을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지금 필승조인 김태훈, 이호성 이런 선수들이 탑팀 가면 필승조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예.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계속 역전패를 계속 허용하는 이유는 결국 불펜 문제입니다. 불펜이 못 버티고 있어요. 선수도 없고 운영도 개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삼성 라이온즈 지금 필승조 냉정하게 없습니다. 김태훈, 이호성 탑팀 가면 필승조 역할 1군급 불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본다면 필승조로 활약하기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지금 불펜의 필승조는 김태훈, 이호성이 2명밖에 없는데 탑팀 필승조랑 비교해도 경쟁력이 크게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불펜들은 훨씬 더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불펜이 못 버티면서 역전패 2위를 하는 게 지금 삼성 라이온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펜이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부상 선수. 삼성 라이온즈 불펜 그 역전패가 시작된 거는 이 선수의 백정현 선수의 부상입니다. 그리고 이재희 선수도 부상을 하면서 제가 흔들리고 있고 최지강, 김무신 그래도 1군급에서 지금 필승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4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불펜 자원이 아예 없는 상황이에요. 예. 김태훈, 이호성 둘이서 그냥 아둥바둥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배찬승 선수 정도 추가되고 있고요. 예. 세 번째, 저는 군입대에도 있다 생각합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어리고 기대되는 투수들이 다 군대에 있습니다. 올 시즌 같은 투구타드 시즌에 한번 긁어봄직한 투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군대에 있으니까 이 긁어볼 만한 투수도 없는 거예요. 삼성 라이온즈가 지금 냉정한 현실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게 삼성 라이온즈의 냉정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마지막은 최종 문제인데 투수 육성 문제입니다. 필승조는 흔히 말하는 필승조는 매년 고정돼 있지 않아요. 올 시즌에 필승조를 해준 선수가 내년 시즌에도 필승조를 해줄 거다. 그런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불펜은 소모품입니다. 그럼 소모품이면은 계속 육성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삼성 라이온즈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A로 58억 원 김재윤을 사온 거고 트레이드를 김태훈을 영입을 한 겁니다. 이 투수 육성 문제가 투수 육성이 안 되니까 결국 불펜은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사올 수밖에 없고 탑팀들은 다 알아서 자급자족으로 자기네들 투수를 쓰고 있는데 우리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불펜에서 계속 트레이드로 사오고 FA 투자하고 있고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불펜 자원 자체가 없습니다. 예. 이재희 선수나 뭐 최지강 선수나 김무신 선수나 백정현 선수 이 중에 선수 2명만 있었어도 불펜을 어떻게 돌리면서 버티겠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에 김재윤이 나와야 하고 배찬승이 연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올 시즌 끝나고 FA로 뭐 김범수를 영입하고 뭐 불펜자 뭐 김태훈을 되게 고액으로 잡고 이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좋은 투수 그 육성 시설을 투자한다던가 이 투수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는 전역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선수들이 삼성 라이온즈 와서 더 좋은 피칭할 수 있도록 FA 같은 거에 FA 불펜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투수 육성 시설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펜이 이 투수 육성이 안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FA로 영입하고 트레이드로 데리고 해봤자 뭐예요. 그 선수들이 좀 있으면 과부하돼서 못 던지고 할 게 뻔한데. 예. 예. 지금 FA로 투수 사왔다고 뭐합니까? FA로 투수 사온다고 우리가 투수가 불펜이 강해져요? 그 한 명 그냥 일주일 동안 잘 쓰다가 다시 망가지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불펜을 트레이드나 FA로 데려와봤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저희는 그
밑빠진 독을 고쳐야 되는 게 지금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2번. 선수 운영 문제. 매우 심각합니다. 예. 라인업을 누가 짜는지 모르지만 개판이다. 오늘 경기 보더라도 오늘 경기 교체에 대한 문제를 할게요. 홈런 친 박승규를 번트를 위해 양도근으로 교체합니다. 아니 우리가 불펜이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은 점수를 더 벌려서 도망갈 생각을 해야죠. 삼성라이온즈가 그나마 강한 게 타격인데 근데 홈런 친 박승규를 번트를 위해 양도근을 교체한다. 이거 도대체 누구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왜 이거를 투자를 하는 거지? 이 번트를 위해서 왜 홈런 친 박승규를 감히 빼는 선택까지 해보는 거지? 물론 박승규가 무조건 안타를 치고 타격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불펜이 못 막으니까 점수를 추가 점수를 더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점수를 더 내야 하기 위해서 번트가 아닌 선수들한테 타격을 해야 되고 되게 기대 득점이 높은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번트는 의외로 번트보다는 그냥 타격을 하는 게 기대 득점이 더 높아요. 왜 양도근으로 번트를 해서 교체를 하고 이 추가 점수를 내야 됩니까? 이것도 납득이 안 되고 제 생각 머릿속에만 합니다. 1경기 3회 김재성 강민호. 야 김재성이 그나마 안타를 쳤는데 갑자기 득점권 찬스에서도 아니 강민호를 교체하는 거 납득이 안 됩니다. 2경기 두 번째 경기 이건 정신 나갈 것 같습니다. 류지혁 대타 이창용 쓸 때 류지혁은 그래도 3할 타자예요. 3할 타자. 그리고 대타를 쓸 거면은 이창용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류지혁 대타 이창용 이게 말이 돼. 이거 정신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류지혁을 왜 이렇게 대타를 씁니까? 그리고 오늘 경기 세 번째 경기 번트 대타 김지찬 친 박승규 대타 양도근 번트. 미쳤다 이거는. 왜 이번 시리즈만 하더라도 3회 갑자기 안타 친 김재성이 오랜만에 안타 쳤는데 갑자기 교체를 시키지 않나. 두 번째 경기 류지혁 선수가 아무리 못 치고 있다 해도 3할 타자 류지혁 선수를 이제 막 피처스에 오르는 이창용을 교체하지 않나. 세 경기 번트 대타 김지찬 홈런 친 박승규. 이거 진짜 이 납득이 하는 경기 운영을 계속합니다. 예. 마구마구도 이렇게 안 해요. 마구마구도 이렇게 안 합니다. 마구마구도. 컴투스 프로야구도 컴투스 프로야구도 이렇게 안 해요. 무슨 이렇게 야구를 운영합니까? 세 번째 2024 박진만 vs 2025 박진만. 저는 박진만 감독의 인격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작년 시즌에 박진만 감독은 그래도 팀을 경쟁시켰습니다. 선수들을 경쟁시켰습니다. 예. 계속 새로운 선수 쓰고 계속 기회 주고 뎁스를 넓게 썼어요. 2024년 박진만 감독은. 작년 박진만 감독은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그래서 박진만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본인이 야구 철학으로 감독의 철학으로 경쟁을 얘기했고 팀을 경쟁시켰습니다. 선수들을 경쟁시켰습니다. 예. 뎁스를 넓게 썼어요. 2025 박진만은 작년에 박진만 감독과 올해 박진만 감독이 너무 달라요. 작년에는 경쟁이라 얘기하고 오승환 선수한테도 한국 시리즈 때 플레이오프 때 지금 상황에서는 팀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를 했고 강민호 선수가 부진할 때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베테랑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정말 팀을 경쟁시키는 감독이었는데 올 시즌 이 베테랑에 대한 쓴소리도 하나도 없이 그냥 날씨가 좋아지면 믿을 것이다. 결국 선수들이 해줄 것이다. 믿음의 감독이 됐어요. 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박진만 감독 옹호는 아니겠지만
과거 롯데자이언츠가 큰 문제가 있을 때 성민규 단장하고 서튼 감독하고 갈등이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서튼 감독이 맘대로 라인업도 못 짰다고 합니다. 예, 당시 증언에 의하면은 프런트하고 감독의 갈등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지금 삼성 라이온즈도 그 모습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박진만 감독하고 박진만 감독하고 이종열 단장이 지금 삼성 라이온즈 누가 더 파워가 강할까?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종열 단장이라 생각합니다. 예. 이종열 단장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지금 모습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종열 단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에요.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박진만하고 이종열 단장에 대해서 했을 때 파워가 강할 때는 이종열 단장이 더 강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올스타전 끝나고 이병규 코치와 정민태 코치를 말소시켰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코치진은 박진만이 데려온 코치진이에요. 박진만이 함께하고 싶다고 계속 말했던 코치진입니다. 근데 박진만이 데리고 있는 코치진을 올스타전 끝나고 갑자기 말소했어요. 이때 박진만이 감독이 당황스럽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진만 감독이 진짜 당황스럽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즉 박진만 감독에게 어떠한 소통이나 얘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병규 코치하고 정민대 코치를 말소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정대현 코치에게 수석 플러스 투수 코치 정대현 코치에게 수석 플러스 투수 코치 두 가지 직함을 다 맡깁니다. 정대현 코치에게. 정대현 코치는 이종열 단장 픽이에요. 예. 그럼 이 순간부터 사실 박진만 감독의 파워는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순간부터는 박진만 감독의 파워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 시즌도 다 지금 뭐 최일원 코치, 박석진 코치, 이진영 코치, 이종우 코치 다 이종열 단장 픽이잖아요. 그나마 박진만 감독하고 올해 호흡을 맞춘 강명구 코치마저도 말소를 시켰습니다. 같이 이제 주루 코치, 3루 코치, 1루 주루 코치를 했던 시절도 있고 피처스에서 같이 코치했던 시절도 있고 같이 호흡을 맞췄어요. 근데 강명구 코치를 갑자기 말소시킵니다. 강명구가 그렇게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명구 코치는 저희 삼성 라이온즈 팬들한테 그래도 높게 평가받는 코치잖아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박진만 감독 사임. 이종열 단장이 박진만 감독 사임하고 이종열 단장이 원하는 야구를 해봐라. 예. 이제는 욕받인 박진만 감독을 사임하고 이제 단장 본인이 이제 직접 앞에 서가지고 욕을 먹을 준비를 해라. 아니면 잘하면은 칭찬을 받는 거고. 박진만 감독을 사임하고 이종열 단장 원하는 야구를 해봐라. 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두 번째. 만약에 박진만 감독을 사임 없이 그대로 갈 거면 적어도 강명구 코치하고 정민대 코치는 콜업을 해라. 적어도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라. 감독이 원하는 야구. 박진만 감독은 그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투수 교체가 자기는 야수 출신이니까 어렵다. 그래서 정민태 코치한테 그걸 맡기려고 한다. 투수 코치는 내가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니다. 박진만 감독은 그런 인터뷰도 했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을 그대로 볼 거면 강명구나 정민태를 콜업 시켜갖고 박진만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라. 예. 박진만 감독에게. 저는 그러니까 뭐 누구를 실드치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후반기 두 거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 박진만 감독에게 힘을 실어줄 거면 힘을 실어주고 사임시킬 거면 지금 사임을 하고 이종열 단장이 원하는 야구 그림을 짜봐라. 라고 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 라이온